너무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지금 영상으로도 기록되고 있지만 되게 나중에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권대서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를 막 내켜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권대 선생님 그리고 우리 황지혜 선생님은 첼시 플라워 쇼에서 삼관왕 하신 걸로 지금 굉장히 또 유명하고 미술관에서 조경 전시를 하신 적은 있는데 이렇게 현대 갤러리에서 조경을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하시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. 그래서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유의미하고 선생님 사전에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. 진짜 시적이었어요. 지금 전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빨리 올라가고 싶으실 텐데 그런 마음 다 감안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짧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간은 짧지만 풍성한 이야기 들려드리라는 의미에서 안 한다, 나 못한다, 무슨 작가가 이런 토크를 하냐, 작품으로 보여주면 되지. 그 말을 계속 하고 계신 우리 이 두 분께 뜨거운 환대의 박수 보내주십시오. 네,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전시 두 분에게 권대섭 선생님은 지금 2021년에 전시를 하시고 3년 만에 다랑아리 전시로 돌아오셨고 우리 황지혜 작가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갤러리에서는 처음 하는 전시를 설치로 또 풀어주셨는데 이 자리에 지금 계신 소감 한 말씀씩 듣기로 하겠습니다. 먼저 권대섭 선생님. 네. 3년 전인가요?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임팩트가 있었습니다.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도 없고 사실은 너무 충격과 감동이 계속돼가지고 뭐 지금까지 계속되는 중입니다. 이런 전시를 열어주신 조연아랑 스텝 감사드립니다. 일단 예. 네, 저는 그 현장에서 꽃 심고 나무 심는 사람인데 저와 같은 사람에게 정말 이런 럭셔리한 기회를 주셔서 제 자신을 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2층에 권대섭 작가님께 누가 되지 않은 전시가 되었으면 전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권대섭 선생님 많은 말씀 해 주실 것 같습니다. 느낌이. 그래서 제가 전시 앞두고 경기도 광주의 선생님 작업실 찾아뵙고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의 어떤 주제는 딱 하나였어요. 지금 국내외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달 항아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학이고 그러면 권대섭 표 달 항아리는 무엇이 다르지? 다른 작가들과 비교해서 그가 추구하는 미학은 뭐지? 어떤 마음을 갖고 다랑아리를 빚으시지? 이게 궁금했어요. 그래서 계속 여쭙고 현장에 계시던 친구분, 그 다음에 따님도 같이 합세해서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그때 선생님이 딱 힘있게 한 말씀 던지신 키워드가 대직약굴이에요. 노자 도덕경 45장에 있는 말인데 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고든 것은 가끔 휘어 보인다. 크게 고다서 오히려 휘어 보일 뿐이다. 이런 내용인데 이제 제가 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왜 이 사자성어를 마음에 품고 달항아리를 빚으시는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자에 나온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그 수많은 그 컨셉 중에 그냥 선택한 제가 그 임의로 선택한 말이에요. 그 고든 것은 굽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둥글게 만들려면은 직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뜻인데요.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. 그 지금 40년이 됐는데. 별의별 뭐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.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는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사실은. 예. 그런 내용을 우리 김한기 선생님이나 그 외에 그 작업하신 분들이 다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둥글게 위해서는 둥글게 만들면 안 되고
직선을 만들어야 둥글게 보이는구나. 제가 그 까든 그 영업 비밀이에요, 사실은. 예, 근데 그걸 처음 이제 공개합니다. 잠깐 부연하자면 그 김환기 선생님의 어디서 되어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거기에 보면 왜 토기에서부터 있었던 인화문 무늬가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윤영은 선생님 작품을 보면 어떤 철 기둥 같은 또 힘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직선하고 연결되는 말이고 어떤 다랑아리에도 힘지 같은 직선이 없으면 반드시 서 있을 수도 없고 당당함도 안 느껴지고 그냥 푸근푸근 흐물흐물한 먼 시간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그 세대에서까지 어떤 미래가 있다, 아방가르드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. 그러면 다음 우리 황지혜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.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 1층 전시장을 둘러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노루망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 그물망에 이렇게 솜털처럼 올라가 있는 거가 박주갈이라는 식물이에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식물을 가져올 수도 있었겠지만 아주 힘있게 그 하나를 선택했고 그래서 1층은 그 식물로만 전체적인 무드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박주가리를 선택하셨는지 더불어서 어떤 식물인지 또 더불어서 이번 전시에 담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작고 여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박주갈이라는 그 씨앗을 선택하게 됐어요. 우리가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우리의 지성이 어떤 때는 우리를 어떤 아름다움의 피상성에 머물게 하고 또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조금 구겨서 아주 작은 상자 안에 집어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 박주가리 씨앗은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입자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용담가인데 그 도장 그 밥을 만들 때도 사용했었고 또 반지꼬리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목화 대신에 사용하기도 했었던 건데 사실은 모든 식물들은 땅 속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해요.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공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람이 어떻게 지구를 드로잉해 가고 있고 아침에 이른 아침 태양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식물을 통해서 말을 거는지 그리고 1.5m 밑으로 지나가는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 없는 그 미기후가 사실 우리의 생태계를 지켜나가고 길러내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미기후가 우리 지구를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그 이제 박주가리를 선택을 했고요.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있죠. 그런데 우리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절대 생태 주권에 대한 이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생태 주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박주가리를 선택을 했고 어쩌면 사람처럼 빈약하고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있을까 그런 빈약한 우리의 상태 그리고 결핍된 감정 그리고 흐르지 못한 우리의 어떤 그 약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조금 그 씨앗에 조금 의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1층에 2층에 개별 전시이긴 하지만 사실 같이 이어져 있는 연대전이라고 해도 되고 유동적으로 다 어떤 그 의미가 연결돼 있는데 권 선생님 작품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짧게 한 말씀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. 저는 어떤 그 원시 어차피 제가 추구하는 어떤 식물의 그 드로잉 방향도 그렇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원시성을 굉장히 존중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원시 본연의 자태라고 해야 될까요? 그 표현이 참 좋아서 뭔가 말 이전의 언어 같은 무언가 개념과 관념 이전의 그 무언가의 형상 같아서 그 땅속 깊은 곳에 아까 백토를
채취해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돈이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깊은 땅 속에서 그 나오는 그 힘이 형상을 통해서 그 드러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형상을 끄집어내는 그 과정이 저는 그 본연의 자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. 네. 네, 다시 우리 권대섭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. 지금 권대섭 선생님 달 항아리는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바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. 그래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조금 이제 시쳇말로 메뚜기도 한철이다. 가마 키워라. 더 많이 빚어내라. 언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겠느냐. 그래서 가마를 키우라는 조언을 제일 많이들 하신대요. 근데 선생님은 제게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분수도 알고 가마를 키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. 그래서 딱 그 가마의 다랑아리는 크기 때문에 4점만 들어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가마거든요. 그런데 옛날에 비교하면 그래도 요즘은 조금 더 구우셔서 1년에 뭐 20점 안쪽으로 그래도 그걸 넘어서지는 않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왜 선생님은 가마를 키우지 않으시는지 왜 20점 안쪽으로 만드시는 그 수량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작품들을 크게 만들고 그러는데 크게 만들면 어떤 밀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밀도가 떨어지는 거. 뭐 그런 것도 어떤 그 작가가 꼭 생각해야 될 뭐 그런 일부분이죠. 그런 의미에서 크게 안 만들고 조금씩 만들죠. 더 귀하게 만들려고. 그 외에 이유는 아직도 그 양보다는 그 질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그 내용 중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나. 뭐 그런 작가적 사정 때문에 뭐 조금씩 만들고 몇 개 만들고 또 경제적으로 좀 귀하게 만들어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나. 그래서 네.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은 어떤 작품이 생각 없이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커지거나 그 작품을 만드는 공간 역시도 쓸데없이 커지면 작품이 허술해진다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선미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둥근 다랑아리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. 내가 원하는 거는 짱짱한 다랑아리지 그냥 푸근하기만 한 다랑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지는 공간, 풀어지는 생각, 마냥 그렇게 키우는 가마 이런 것들은 나의 맥락이 없다.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우리 황지연 선생님께 다시 마이크를 드려볼게요.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가장 뜨는 키워드가 정원이 아닌가 싶어요. 보고 있으면 기분 좋고 사색되고 행복하고 삶의 위치도 알게 되는 것 같고 좀 나를 오늘 이우환 선생님도 어떤 잡지에서 인터뷰한 걸 제가 읽고 왔는데 우리 일상의 감각을 깨우기도 하면서 우리를 좀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정원은 아름다운 것이다.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그런 맥락에서 오늘 조연아랑이 현대 갤러리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황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설치 작품으로 조경의 컨셉을 풀어보셨는데 정원이 현대 미술이 될 수 있는 이유, 현대 미술하고 정원은 어떤 점에서 맞닿아 있고 현대 갤러리에서도 정원 전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황지연 선생님께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. 네,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현대 미술 몰라요. 잘 모르는데 아마도 조연아랑이 저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드로잉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정원이 현대 미술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과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정원은 실질적이고 확장된 예술 개념이에요. 어떤 측면이냐면 정원은 접촉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일반적인 설치물이나 미술품보다는 유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움직입니다. 그리고 변화하죠. 그래서 어쩌면 그 유연성 때문에
이용자로부터 능동적인 감정을 유추해낼 수 있고 지적인 반응을 조금 더 촉발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정원이 조금은 더 확장된 예술 개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이 그 베이스가 생태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부분까지 우리를 치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현대 미술의 관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우리 황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가장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 미술의 기능이라 하면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건 거잖아요. 왜 이 사회는 이래야 되지?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인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 거지? 근데 정원을 우리가 보면 생각보다 겨울이 아름답네? 그냥 어떤 내가 마음을 주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? 저거는 또 다른 어떤 이상향인가? 그래서 옛날에 그 많은 자산가들,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원 한 뼘을 갖는 거에 그렇게 목을 맸나? 그래서 어떤 일상에서 계속 어떤 질문을 하게 한다는 것, 그것이 현대미술과 정원의 공통점이 아닐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하이라이트로 꼽아온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옛 물건을 모아오고 계신지, 그리고 그 물건들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봤을 때 내가 모아왔던 내 컬렉션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우리 한국에서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 덕에 먹고 사는 겁니다. 지금 사실은. 예. 우리 도자 역사가 5,000년 년을 넘었거든요. 사실은. 예.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고 또 공부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감동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그냥 뭐 고미술품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예. 정원도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는 지금 너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조상들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있거든요. 컨텐츠가 있거든요. 그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그 쌓여 있는 걸 보면은 너무나 좋고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. 예, 그래서 좋아하고 지금도 수집하고 사람들이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걸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 현대성도 있고 모던도 있고 다 있어요. 옛날 우리 그 정원도 그럴 거예요. 그 자연스러운 정원 다 넘어서 있는 뭐 그렇잖아요. 그 현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전통을 넘어서기 위해서 전통을 좀 공부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.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랑아리도 그렇고 정원도 그렇고 한국 고유의 문화적 유산, 자산 중에 가장 고유한 힘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랑아리고 또 정원이고 아닌가 싶어요. 그랬을 때 한국 정원의 모던, 한국 정원의 정체성, 한국 정원의 힘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향지연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. 저는 제 작업을 하면서 느껴졌던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국토의 그 70%가 숲이잖아요, 산이잖아요. 자연의 원시성이 있지 않나, 그리고 그 무심함에 있지 않나. 우리는 덩그러니 자연을 관조했던, 그리고 자연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위험과 그 무서움이 있었어요, 그렇죠? 그래서 그러한 태도 속에서 어떤 저는 그 모던함을 느꼈던 것 같고, 사실 기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무심함 속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, 우리가 생각하는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게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. 실제 지구를 드로잉해 나가는 것들은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이고, 실제 정원 디자이너는 손가락이 없는 저 바람이 사실 씨앗을 옮겨주고 또 파종을 하고 또 새들이 또 먹이를 먹고 그 분뇨가 또 날아가서 북에서 여전히
나무로 날아주어서 씨앗을 옮겨주고 경계 없이 흐르고 있잖아요. 그 자연의 원시성이야말로 가장 무도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모든 것의 가능성,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끝이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자연의 원시성에 있다. 우리가 기본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진실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나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 거고, 나답지 못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아프게 되는 거고, 창작자도 아프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무성하고 때로는 무서우리만큼 어두운 원시성, 그다음에 수많은 종류의 품종이 있고 종류가 있는 그런 원시성이 아방가르드하고도 맞닿아 있다는 말씀이신 건 거죠. 마지막 질문으로 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다랑아리에 처음 빠졌던 거는 1970년대 초에 어떤 앵포르멜 포함해서 서구 미술이 정말 민물처럼 쏟아져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서구에서 답을, 미니멀리즘이 됐던 뭐 아방가르드가 됐건 거기서 답을 찾는 시대였는데, 어느 날 선생님 그래서 노트를 보면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다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인사동에 갔는데 다랑아리를 이제 딱 보시게 된 거죠. 근데 정말 짱짱함과 더불어서 고요함도 있고 아득함도 있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어떤 진짜 빈 우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, 그래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러면 나는 내 현대미술, 나의 아방가르드의 좌표는 다랑아리다.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랑아리를 만들게 되신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기억을 선생님 조금 떠올려 주시면서 내가 처음 다랑아리를 만났을 때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,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랑아리는 엄연한 의미에서 도예고 많은 도예의 작품들이 공예 갤러리에서 전시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. 근데 처음부터 선생님은 그것을 공예라고 당연히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이라는 더 큰 그물망에다가 좌표를 찍었고, 그래서 선생님이 왜 다랑아리를 처음부터 공예가 아닌 현대미술로서 생각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도 한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. 그 서구에서 밀밀듯이 그 새로운 사조가 들어갔어요. 그래서 교수는 교수님대로 거기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었고, 우리는 그 교수가 뭐 하나 그 눈치 보면서 했거든요. 그때 하여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. 그때 우리 인사동에 가서 그 항아리를 봤는데, 이게 진짜 아니야?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?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오늘 이번 전시가 리덕션이거든요. 그 백자는 환원염이에요, 저게. 구울 때 그 백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기를 내가지고, 카본이죠. 연기를 내가지고 산소를 차단해서 굽는 게 그 백자거든요. 그래서 그 백자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처음으로 돌아감. 우리 아까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셨는데, 작가 좀 40년 동안 저것만 만들었는데,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. 또 그런 면으로 좀 봐주셨으면. 네, 그러면 여러분 토크는 이쯤에서 정리를 해 볼게요. 저도 계속 전시나 작가님들 인터뷰나 이런 기사들을 오랫동안 쓰고 있지만 조연아랑의 전시를 애정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순간 그냥 어너더 레벨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환상의 지점이 항상 있고, 그래서 이번 전시도 그런 맥락에서 가장 또 빛나는 연출과 구성으로 또 조합으로 어떤 시도로 실험으로 만든 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힘든 자리 배석해 주셔서 귀한 시간, 귀한 생각 나눠주신 우리 두 작가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